긴긴밤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키쿠가 키쿠가 민부가 그 공구론이 공격을 당했을 때 뭐 커다란 거에 그에서 아직 살아 있는데 왜 그 키쿠는 민부를 버리고 그냥 밖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이유가 그 하면은 그 오히려 그거를 구해줘봤자 더 민보가 아플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보를 안 구해주는 게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 네, 뭐 그 친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그 알을 잘 지켜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위험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우 씨가 말한 대로 그 친구가 살아날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에 결국 마음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도 이 선배의 그 뭐지? 의견과 비슷하게 윈보는 이제 조금 어른이고 아직 그 안에 태어나지도 않고 세상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아이다 보니까 좀 더 그 알에게 세상을 경험해 주고 싶고 그 알이 그 윈보보다 살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어, 노든이 잠깐만요. 만약에 내가 노든인데 그 치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그거를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저 같으면은 원래 그 다른 친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은 이미 두세 번 정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괜찮을 것 같지만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이제 남은 거는 치쿠가 제일 친한 건데 치쿠까지 죽으니까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는 조금 유일하게 같이 악몽을 꾸지 않게 지금까지 도와줘 왔던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치쿠 덕분에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앞에 일어날 일들이 조금 막막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어쨌든 함께했던 친구의 가족의 죽음이 너무도 마음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우 씨는 그 전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나 싶었지만, 오히려 그 옛날의 그 이별의 슬픔이 더 떠올라서 그 아픔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후의 바람대로 아직 그 노든이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떻게든 또 그 치쿠의 어떤 그런 뜻 이런 걸 또 자기가 잘 지켜줘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 뭐 이런 마음이 함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전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우가 했던 이야기 잠깐 더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재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54쪽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요? 음. 자, 거기 둘째 줄부터 지우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철 조망에 붙어 있는 다른 동물들과 눈이 마주쳤다. 원숭이들, 앵무새들, 그리고 노드미에 모르는 다른 많은 동물들. 그들은 깊고 투명한 눈으로 노든과 양동이를 물고 걸어가는 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구해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았고, 노든도 그들을 구해줄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철조망 안의 동물들과 노든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오갔다. 그게 뭔지는 노든도 잘 몰랐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노든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 자, 거기 그 부분. 자, 그래서 저기 보면, 어, 그들은 구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고, 노든도 그들을 구해줄 여유는 없었다. 요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우, 네. 에? 물었지 않았어요, 이미? 다시 한 번만. 그들은 구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고 노든도 그들을 구해줄 여유가 없었다. 라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왜 그들은 그랬었는지를 한번 지우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우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보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마도 그들은 인간한테 그렇게 수심은 거의 없었고 어차피 동물원 안이 더 안전하니까 어차피 구해달라는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어차피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구해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구해주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았으면은 제가 노든이죠? 노든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일 수도 있지. 제가 만약 노든이었다면은 울부짖지 않았다는 거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렇기에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철조망 안에 있는 동물들이었다라면 예? 철조망 안에 있는 동물이었다라면 네가 제가 철조망 안에 그 철장 앞에 그거였다면은 음. 저 같아서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거기서 어차피 구해줄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기엔 글로 먹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울부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도 그러니까 울부짖지 않을 거냐, 구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냐고. 네. 어, 재윤이. 저는 이미 다른 동물들이, 동물원 생활에 지쳐 있어서 그냥 차라리 여기 갇혀서 그냥 평생 뭐 죽거나 그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구해주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노든이었다면 그래도 자기 자신은 살아야 되니까, 다른 동물들을 구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른 동물들이었다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구해달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조금 좀 노든이 자기 혼자서만 살려고 하니까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이 상황이 동물원에 뭐 폭격이 있고 전쟁이 난 그러한 상황이어서 사람들도 다 도망치고 어쨌든 막 동물들도 탈출을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지. 그래서 어쨌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그대로 있다가는 거기가
뭐 불길이 치솟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고 노든 역시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 너무나 끔찍한 어떤 그런 상황. 아, 구해야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나, 도울 수 없는, 또는 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발버둥 쳐야 하나, 뻔히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어? 내가 그렇게 소리침으로써 그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그래서 자포자기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뭐야, 교차하는 그런 순간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이해 안 가는 거는 지우나 재윤이는 아주 그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뭐 어차피 저들도 살기 바쁘니 날 도와줄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죽음을 받아들겠다,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인간의 본능, 동물의 본능이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더 강하더라면 자신을 구해달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윤이는 속상한 마음은 좀 있겠지만 야속한 마음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겠다. 또 지우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어쨌든 지우나 재윤이는 본능적인 선생님보다 동물적 본능이 앞서는 선생님보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성숙한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 뭐 그런 맥락들이 하나 있었고, 또 여기 보면 56, 57 쪽에 보면, 더 그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에게 운명이 있다. 동물에게도 운명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었던 거지. 재윤이가 57쪽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부터요? 음,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윈보야. 저녁은 내가 아래 품을 차례였어. 윈보는 내 왼편에서 자고 있었고, 그런데 윈보가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 윈보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있어야 마음을 놓았거든. 내가 오른쪽 눈에 다쳐서 말이야. 그래서 윈보랑 나랑 자리를 바꿔서 나 대신 아래 품었어. 평소랑 달랐던 건 그것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오른쪽에 돌아보니까 윈보가 피트성이었어. 윈보는 커다란 철봉에 깔려 있었어. 아래 윈보가 몸으로 감싸고 있던 덕이 무사했어. 나는 윈보, 거기까지. 그래서 왜 선생님이 좀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지금 재현이가 읽은 부분과 운명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재현이. 음, 윈보가 음, 항상 직후의 오른편에 있었으니까 음, 이게 오른쪽에 떨어진 것도 윈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음, 게 운명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어떻게 생각해? 저요? 음,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음, 그, 거기서 어차피 못 구하는 걸, 시간이 없거나 구하지 못하는 걸 알고 그런 거라면은 식구도 그렇게 그 무거운 거를 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보가, 그냥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지우야, 네? 재윤아, 네? 재윤아, 지우의 지금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음, 관련이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렇지. 지우가 지금 헛소리 했지, 헛소리. 지우야, 아, 너 왜 네, 헛소리 해? 어? 지우야, 네. 너 화면도 꺼져 있고, 자꾸 헛소리하고.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게 돼?
자,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우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쌤이 물었던 건 지우가 대답한 내용이 아니고, 원래 보면, 어, 치쿠가 죽었어야 할, 치쿠가 죽을 뻔했는데, 윈부와 치쿠가 자리를 바꾼 거였어. 평소와 달리. 그런데 하필 평소와 달리 자리를 바꾼 그 순간에 폭탄이 떨어진 거고, 그로 인해서 치쿠는 살고 윈부는 죽었다는 거야. 그런 엇갈림. 그런 걸 음, 통해서 뭔가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 운명이 정해져 있어. 그게 죽을 운명이니까 그렇게 자리를 바꿨지. 살 운명이니까 그렇게 자리를 바꿨지. 내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바꿨냐고. 이러면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냥 이건 뭐일 뿐이다? 우연. 우연히 벌어진 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지우는 운명이 있다고 믿어? 아니면 운명 따위는 없는 것 같아? 음,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왜냐면은, 아, 왜냐면은, 이거를 알고 하면은, 그 치쿠도, 그, 좀, 어, 음, 재윤이, 음, 네? 재윤이는, 어, 저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윈보는 원래는 왼편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 뭐지, 폭탄이 떨어지는 걸 알아서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치쿠가 걱정돼갖고 윈보가 일부러 자리를 바꾼 것 같아가지고, 바꾼 거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불편하거나 그래서 그냥 바꾼 거일 뿐인데 하필 거기에 폭탄 같은 철이 떨어진 거니까 그냥 운명이 아니라 우연인 것 같아요. 음. 자, 81쪽 잠깐 보겠습니다. 81쪽. 네, 자,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지우, 네, 81쪽 내가 둘째 줄 지우야. 조금만 더 음. 일찍 알아차렸으면은, 유쾌한 치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해.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로드는 자신이 아, 거기까지. 거기서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지우, 그게 예를 음. 들어서 치쿠랑 윈보라고 하면은 치쿠는 그 알에 대해 거의 알지는 거의 치쿠가 알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았고 윈보가 그 알이 돌보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 윈보가 오히려 내가 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나보다 윈보가 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윈보가 더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재윤이가 어떻게 생각해? 음, 음, 저도 지우랑 비슷하게, 좀 더 윈보가 알을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윈보는 나보다 아는 게 지식도 많고 하니까 알을 좀 더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오해하고 있어. 재윤이하고 지우가. 지금 이거는 아, 노든이 한 말인데. 유쾌한
식구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서 살아남은 게 지금 치쿠가 윈보를 생각하면서 이게 한 말이 아니라 어, 노든이 노든이 그동안 자기의 아내와 딸과 친구와 치쿠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그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 친구들이 죽었다 가족들이 죽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항상 괴로워해서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라고 살아남은 자가 오히려 뭘 느끼는 거야? 살아남은 것에 죄책감? 대해서 부담감, 슬픔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안 좋은 일인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랬어. 자동차를 렌트해서.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싣고 갔단 말이야. 근데 네. 그만 교통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죽었어.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은 거야. 그럴 때, 어? 자기가 뭐야 여행 가자고만 안 했어도, 자기가 운전만 똑바로 했어도, 어? 물론 뭐 상대방 차가 덥어서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살아남은 자가 오히려 갖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또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세월호, 그 세월호 그 사건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 근데 그때 살아남은 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남은 학생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와, 너희들이 살아남았으니 정말 축복받은 거다. 정말 다행인 거다. 정말 운이 좋은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 자기 친구들은 뭐 했는데? 죽었는데 그 친구들을 내가 구해내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슬픔, 죄책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러한 어떤 그 노들의 마음들,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노든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갖는 동시에 또한 노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해. 자, 세 번째 문단. 재윤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단. 어, 대화글.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네,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노든의 말대로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았다. 처음엔, 거기까지. 자,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목까지 살아나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라는 이러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재윤, 저는 뭐 다른 동물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죽게 됐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지금 없는 거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호는. 어, 그, 그게, 저도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이야? 왜? 왜냐면은, 음, 이거를 통해서, 지우야, 화면 켜면 뭐하니? 선생님 말이나 재윤이 말에 집중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화면 켰다고 한들. 네 안경에 지금 너 컴퓨터 화면이 다 비치는데. 어. 지우야, 너 선생님 이렇게 안경 보면 그 컴퓨터 화면이 안 비쳐, 너는? 저요? 어?
너가 보면 아니, 선생님 안경을 통해서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이 언뜻언뜻 안 비쳐? 안 비춰요. 선생님은 지우 안경을 통해서 지우가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이 비쳐. 그래서 지우가 뭘 보고 있는지, 무슨 글자까지, 무슨 화면까지 보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재은이 선생님 지우가 나오는 줌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그건 보인다고, 지우야. 자, 재윤이 말대로 내가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좋은 자세고 은혜를 아는 자세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냥 재윤이는 재윤이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지우는 지우로서 삶을 살아야 음, 되는데 내가 남의 삶까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물론 그들이 고맙지만 그들 덕분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받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짐이 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은 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고 동력이 된다라면 뭐 그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지. 물론 그게 이제 짐이 되느냐 의지가 되느냐 그 차이가 뭔지는 쌤도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야 사실은. 재윤이나 지우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부모님이 잘 보살펴서 여러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야 너네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애쓰셨니. 그래 너네들이 더 잘 살아야 돼. 더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너 재윤이나 지우가 야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어 도와주셨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뭐 좋은 거지 사실은. 근데 부모님의 기대나 뭐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지우는 지우 마음대로 재윤이는 재윤이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자신이 그 무게에 짓눌려가면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게 좋은 삶인가, 건강한 삶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 재윤이가 또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 네. 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식구가 민보를 다친 걸 봤는데도 왜 그냥 나왔나를 하려고 했는데 지우가 미리 먼저 해버려가지고 나머지 하나만 한다면 음, 하나만 할 건데 그 노든 어 만약에 노든이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 이 지금은 펭귄과 같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펭귄을 떠나보내고 자신 혼자 복수를 꿈꾸고 있을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 만약에 윈보가 힘이 딸리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노든은, 어, 그, 펭귄과 함께 아마 바다 근처에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펭귄이 계속 좀 노든과 함께 하자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노든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아서 저는 노든이 그 펭귄과 같이 음, 좀 마지막까지 펭귄과 함께 인간들에게서 복수하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정확히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노든? 네, 노든. 음, 결과적으로 노든이 이 책에서 보면
쭉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복수하려는 마음 일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펭귄을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사과, 사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서고 그렇다고 뭐 복수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이 또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진정한 복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뭐 동물적 본능, 인간적 본능에 의하면 그 원한에 사무쳐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우선 더 크게 들겠지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진정한 복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내가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때려주는 게 복수인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짜 복수의 방법이 혹시 그 사람이라면 있을 것 같은데 코뿔소라면 그 진짜 복수의 방법이 있을 것인지 그게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으면은 그 노든 입장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복수를 본 거였지만은 또 마지막에 그 중간에 그 인간들에게 복수는 나중으로 미루고 그런 다음에 펭귄이 먼저 그 바다로 가는 것을 우선시 기에 그렇겠지만은 만약에 자신이 살아있었고 그 갈 수 바다를 간다면은 펭귄이 그냥 혼자서 바다를 갈 수 있으면은 펭귄을 떠나보내고 그런 다음에 복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재윤이가 말한 부분들 역시 이야기 잠깐 더 하고 또 다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86쪽, 8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86쪽에 넷째 줄 시우가 읽겠습니다. 그럼 노드는 86쪽이요? 86쪽의 넷째 줄. 그럼 노드는 무엇을 할 거예요? 이 틀었는 기분 덕분에 나는 그때 노드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드는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인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트럭은 우리를 받아버리고 총은 부수고 사람들은 던져버릴 거라고 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한다. 자, 거기 노든의 입장이야.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든이 겪은 불행은 뭐야? 인간들에게 아내와 딸의 죽임을 당했고 그렇지. 또 아내와 딸이 당했지. 그리고 또, 그 친구. 동물원에 가서 앙가부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앙바 또 인간들 때문에 앙가부는 죽고 안가부 또 당했어. 하나 더 근데 아내와 딸 그, 안가부가 당한 이유는 뭐야? 그 포상금인가? 그것 때문에 응? 포상금 이런 왜 것 상금이 때문에 걸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왜 상금이 걸린 거냐고. 그 코뿔소의 뿔이 코뿔소의 뿔이, 비싸게 팔렸다는 거야. 예, 코뿔소의 뿔이 왜 혹시 비싸게 팔리는 줄 알아? 음, 몰라요. 음. 그 코뿔소의 뿔이 그 암을 고치는데 항암제로서 쓰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이 막 떠돌았다는 거예요. 또 그 코뿔소의 뿔을 먹으면 코뿔소처럼 남자들이 정력이 세진다, 힘이 세진다, 라고 잘못된 그런 믿음이 역시 퍼져 있었다는 얘기. 또는 그 코뿔소의 뿔이 귀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과시용, 장식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뿔소의 뿔의 가격이 금값, 황금의 가격과 비쌀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코뿔소의 뿔을 구하기 위해서 코뿔소들을 죽여가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코뿔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불행을 겪었어? 음, 노든이 겪은 불행이 또 뭐야? 지금 식후가 아, 죽었, 아니, 그건 자연적으로 죽은 거잖아. 음, 그 전에 누가 죽었어? 안가부가 죽었죠? 안가부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든의 뿔이 잘렸죠? 뿔도 자려고 또 누가 죽은 거야? 음, 식후의 친구인 윈보. 민보. 윈보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죽었지. 그건 왜 죽은 거야? 그 인간들이 전쟁을 해서. 인간들이 벌인 전쟁 때문에 인간들끼리 싸우는 그 전쟁에 동물들이 희생된 거란 얘기야. 결국은 그 동물들이 희생된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뭐, 윈보하고는 직접적인 코끼리와 관계가 없지만, 노든과 관계가 없지만, 노든의 친구인 치쿠의 또 절친인 거잖아. 어? 친구의 친구의 어떤 그런 그 슬픔을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주인공 나를 돌봐줬던 그런 인물들이고, 어떻게 보면 양부모지, 양부모. 그들의 죽음, 이런 모든 불행의 근원에 바로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펭귄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띄어서 하지만부터 재윤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였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자, 그, 지금 펭귄은 반대하고 있어. 첫 번째 반대 이유가 뭐야? 복수에 음,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 지금 재윤이 읽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 인간들이 엄청 세니까. 어, 인간들이 엄청 세서 복수에 뭐 할 거다? 응? 복수가 인간들이 엄청 세기 때문에 복수를 실패할 거다.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니 그건 뭐다?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주장이잖아. 네.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야, 너 그거 해봤자 실패해. 너 그거 해봤자 어차피 안 돼. 그런데 뭘 하려고 그래? 라고 반대할 수 있잖아. 아주 막강한 근거 중에 하나지. 자, 그 다음에 87쪽 읽겠습니다, 지우. 맨 위부터요? 아,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드는 자, 죽을 거기에 두 거예요. 가지 근거 더 나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복수해봤자 실패할 거다. 두 번째 근거는 뭐? 지금 지우가 읽은 걸 통해서 복수를 하러 가면은 노드는 죽을 거다. 복수를 하다가 노든이 죽을 거다. 난 노든 너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복수하지 말아라. 그치? 그 두 번째 거지. 또 하나는, 복수가 바보가, 에,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게 뭔 말이야? 복수를 한다고 인간들이 멸종하는 것도 아니고, 음, 또 복수를 했다가 오히려 그 노든이 당하는 것도 있기에, 아니, 그거 말고, 뭐가 달라져요라는 부분들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잖아. 네. 네.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더 구체적으로 사람, 설명하면. 재은이. 노든이 복수를 해봤자 사람들은 이 세계 저 세계 곳곳에 살고 있으니까 복수를 해도 복수를 해도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계속 다른 코뿔소나 동물들에게 피해를 줄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 달라질 게 없다라는 말에서 또 다른,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복수를 한다고 죽었던 당신의 아내와 딸이 살아납니까? 복수를 아, 한다고 안가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결국 아니, 복수해도 과거의 일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돌이킬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복수가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음, 말 돼? 네. 네. 자,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지우가 읽겠습니다. 세 줄.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너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는 굽힐 수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탈 수 있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어, 뭔 말이야, 이거? 음, 그, 그 펭귄은 멸종할 위기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렇겠지만은 이 흰바위 코뿔소인 그 노드는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노든이고, 그래서 기분을, 같이 그 기분을 나눌 코뿔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명을 가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 복수 얘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네가 지금 말한 거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풀어 설명한 건데 그게 앞에 이야기 그 맥락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고. 인간들이 안가부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코뿔소를 죽이고, 그래서 노드는 혼자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재윤이. 어, 노든 이 복수를 했을 때, 복수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있는 자신에겐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복수를 해도 다른 후회감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 지금 노든의 말은 조금 아까 펭귄이 복수를 하려고 하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면 복수를 포기하세요. 라는 펭귄의 말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즉, 아, 나는, 어차피 나 하나 남았는데, 어, 죽는 어차피 것보다, 나 하나 남았는데, 어, 같이 기분을 나는 코뿔소도 없고,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혼자서 그렇게 쓸쓸하게 살 바에, 일찍 독수를 해서, 또, 그, 저승에 가서 만나거나,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노드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노드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노드를 버티게 해주는 건 뭐라는 거야? 무슨 마음? 음, 복수하려는 마음. 그 복수하려는 마음 하나 갖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 자기는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나 재은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어?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사는 거다. 그냥 내게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생명이 주어진 그 순간까지 그냥 사는 거지. 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뭘 위해서 산다라면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산다라면 그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네.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사는 음,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여기 말한 대로 뭔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사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표도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거에서 생기는 거고, 내가, 어, 내가 뭔가, 어, 내가 어쨌든 그런 거를 하겠다는
마음 없이도 그냥 뭐 생명이 나에게 줬으니까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 같아요. 지우는? 저는요, 그 재윤이랑 다른 게 대치를 안고 사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삶에 대한 그 지루함 막 그런 것들을 잊고 살고 그러는데 그것들 그 목표나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그 또 삶이 지루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야지 막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점에서 지금 지우와 재윤이의 인생관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뭐 특별히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생에 왜 살아? 왜 사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더 좋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재윤이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데 왜 사냐는 그런 질문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88쪽 보겠습니다. 셋째 줄, 지우. 네, 80, 생각해보면 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잘못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 곁에 있어져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를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이해했다. 자, 이리 와. 말하자. 거기까지. 자,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그 말들이 그 처음에는 치쿠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귀찮고 싫었지만 그 치쿠 덕분에 어?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들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치쿠가 뭐였다는 거야? 고마웠다는 거지. 이 펭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62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2쪽. 62쪽이요? 어, 넷째 줄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치쿠는 정말 불만이 많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노드는 성질 더러운 펭귄 치쿠가 좋았다. 치쿠는 말끝마다 노드는 늘 정어리 눈곱 많은 코뿔소라고 불렀고 정어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드는 코뿔소만한 눈곱을 가진 물고기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드는 치코를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이라고 불렀다. 치코는 생전 코끼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다. 노드는 치코의 화내는 모습이 재밌었다. 치코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걷고 있으면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기지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마지막 문단, 지우, 치쿠는 악몽을, 치쿠는 악몽을 아니, 꾸지 않게 그 위에 줄부터, 치쿠의 이야기를, 치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친구였다. 안가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바비는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잘 수 있었다. 그런 날엔 노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대야 겨우 눈에 떴다. 그 다음에 여섯째 줄, 어느 순간부터인가, 재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치쿠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 노도는 알에 대해 딱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이 노든이라는 이 코뿔소의 성격을 알 수 있어.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까 그 노든이 나는 더 이상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코뿔소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치쿠와의 만남, 펭귄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노드는 이른바 가족 지향,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들이 상실되고 잃어버리면 그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제목이 긴긴 밤이야. 지우, 왜 이 책의 네. 제목이 긴긴 밤이야? 그 이게 왜 김김밥이냐면은 응? 얘기해. 이게 또 그 악몽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하다 보면은 김김밥 김김밥은 그 길고 길은 밤이라는 뜻 때문에 또 그래서 누군이 계속 김김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든이랑 나랑 그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제목의 이름도 김김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노든과 그 아기 펭귄이 이별을 했는데, 그, 원래는 노든이나 아기 펭귄이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악몽을 꾸지 않고 쉽게 잠이 들 수 있었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막상 악몽도 많이 꾸고 잠도 좀 쉽게 못 드는 긴 밤을 보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음, 자, 57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넷째 줄, 넷째 줄이요? 밑에서 넷째 줄. 읽겠습니다, 재현이. 그날 밤 노든과 치쿠는 예? 잠들지 못했다. 내가 읽어, 재현이. 누드는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곤 했다. 그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긴긴 밤이 계속되었다. 아,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긴 밤이라는 것들은 바로 상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친구를 잃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악몽에 시달려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잠 못 이루는 악몽에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그 밤, 그 고통의 밤, 그 긴긴 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물론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 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음, 음, 자, 12쪽에 보면 힘들어. 여섯째 줄, 지우.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뗏거리면서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이 한쪽이 잘린 채 이곳에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론 데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 이름 아니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자, 지금 요런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라는 걸 읽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뭐? 함께 가자 우리 이 함께 길을. 가자 우리 이 길이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에다가 누가 곡을 붙인 건데 혹시 보여? 재윤아? 네. 읽어봐 재윤이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르질러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어기어 차 넣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여, 어기어차 어기여차 건 너무 건너주자 건너추자. 해 떨어져 떨어져 어두운 어두운 길을 길을 서로 일으켜
펴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자, 쌤이 왜 갑자기 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라는 노랫말을 읽으라고 했을까? 이, 음, 이, 이 김김밥의 그 음. 주제가 그 계속 걸으고 걸으면서 바다에 가는 그런 노래가 이 노래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를 부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음, 저는 그 뭐지, 서로 함께 다니면서 이게 서로 같은 길을 가면서 뭐 힘들면 같이 기대서 가면 되고 아프면 뭐 서로에게 의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이 노래도 담은 것 같아서 그런 것 음. 같아요. 지우가 조금 아까 읽었던, 뭐, 여러분의 해석도 맞고, 지우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부분,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들의 살아가는 방식.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어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어 걸으면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도,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그래서, 또는 누구야, 치쿠하고 림보가 또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 한쪽 눈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친구가 또 그 두 친구가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이 작가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쪽. 자, 밑에서 셋째 줄 중간에 우리가 너를 만나서 재윤이.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요 문장은 우리 지우나 재윤이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멋진 친구를 만나거든, 멋진 사람을 만나거든, 이 말을 써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라고 해서 사실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 쌤이 재윤이와 지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재윤이와 지우를 만난다면 아주 행복할 거다라고 한 거는 재윤이 지우가 최고라는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네 최고야. 너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멋지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넘겨서 자, 아홉째 줄, 여덟째 줄 여기 우리 앞에 그 대화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하지만 그는 코뿔소 있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요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115쪽. 네, 저 알고 있는 게 아, 그 그게 아마 그 나는 노둥이랑 같이 있고 싶다. 내 코뿔은 내 코뿔이 코뿔소 같다. 이런 음, 얘기를 할 때 이미 충분한 코뿔소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치킨이 되어야 되겠네라는 말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지우가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짜임이 참 훌륭한 어떤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쓴 누리 작가는 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야?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또 이렇게 쭉 전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가가 글만 쓴 게 아니라 직접 뭐도 그린 거야? 그림도 이 우리 작가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윤이나 지우가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은 소감, 전적인 평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이 책 어땠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가 비슷한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명작이 하나 있는데 이거랑 음, 비슷한 음, 푸른 사자 마니니라고 이게 그 동물이면서도
그 동물에 대한 감동을 주는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그 푸른 사자 마니니가 명작이었다면은 이것도 명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 선생님의 푸른 사자 완인이가 생각이 났어. 야, 지우가 역시 독서의 세계가 넓구만. 푸른 사자 완인이 몇 권까지 읽었어, 지우? 저요? 한 권이요. 아? 한 권이요. 한 권 읽었어. 그 5권까지 나왔다던데. 재윤이는?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살아가고 의지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흔치는 않은데 조금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이 좀 새로웠고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물학교에 오세요라는 식물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주는 과학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학교에 오세요라는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